지난 2020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흥행했었습니다. 언제 봐도 멋진 박서준 배우가 주인공인 것도 한몫했지만 일단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박세로이. 그는 재벌의 갑질로 꿈, 가족 모두를 잃고 끝없는 나락 속에 빠집니다. 그러다 우연히 걷게 된 이태원 거리에서 그는 다양한 인종, 이국적인 건축물, 자유로운 사람들, 각국의 맛있는 요리들을 접하며 일종의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금 희망을 품고 뜻이 맞는 동료들과 창업을 시작하는데요. 이태원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드라마의 배경이 된 걸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관광지인 이태원. 보통 관광지라고 하면 고궁이나 성곽 같은 전통 유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이태원에 가면 전통적인 느낌은커녕 한국어 간판 사이로 영어, 아랍어, 터키어 등의 간판이 보이고 길을 거니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외국인입니다. 이런 이태원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2011년에 발매돼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태원 프리덤이죠. 잠깐 가사를 볼까요?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이 지금처럼 자유로움의 대명사가 된 데에는 사실 슬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이태원을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한양도성과 지금의 부산을 잇는 길, 영남로의 첫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르는 아주 중요한 여관마을이었습니다. 길 위의 마을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그런데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군은 영남로를 통해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까지 단숨에 진격하는데요. 그때 행군에 지친 일본군이 머물 곳을 찾다가 이태원에 있던 운중사라는 절에 찾아갑니다. 이 절에는 많은 비구니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그 비구니들을 닥치는 대로 겁탈했고 그 결과 많은 비구니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군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비구니들의 집이나 다름없던 운중사를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한순간에 길바닥에 내몰린 비구니들. 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태원이었죠. 임진왜란 이후에는 귀화한 일본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의 후손들도 이태원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 또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병자호란이었죠. 이 전쟁에서 많은 조선 여성들이 청으로 끌려갔고 전쟁이 끝난 뒤 어렵게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조선사회는 그들에게 부당한 정조관념을 들이대며 차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뜻으로 그들을 환양녀라고 불렀는데 그 말에는 동정이 아닌 낙인이 담겨 있었죠. 결국 이들은 도성 밖에 모여 살게 되는데 그중 하나로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태원입니다. 이처럼 이태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던 곳이자 서울 안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이 모여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이곳의 성격을 크게 바꿔놓을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일제가 이태원을 포함한 용산 일대를 대규모 군사기지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이 기지 전체를 미 8군이 그대로 이어받아 용산 미군기지가 탄생했는데요. 이때부터 이태원은 미군기지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됩니다. 용산 미군기지 남장을 사이에 두고 이태원과 해방촌 그리고 보광동 언덕에는 미군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미군에게 술을 파는 바, 춤을 추는 고고 클럽, 그리고 미군의 취향에 맞춘 그림과 공예품을 파는 화상촌까지 전쟁 미망인 예술가, 장사꾼, 미군이 서로 뒤섞여 살던 모습은 전쟁 이후의 서울의 혼란과 윤리적 공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풍경이었죠. 당시 이태원은 기지촌이라는 낙인과 함께 문란하고 위험한 동네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달러와 새로운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속의 작은 미국 같은 곳이었죠. 청바지, 티셔츠, 점퍼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복식과 미군 음악 문화에서 비롯된 고고나 록앤롤 같은 음악이 이태원을 통해서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태원은 점점 전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젊음과 자유, 새로운 문화가 모여드는 공간으로 변해갔는데요. 그렇게 1997년 이태원은 서울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이태원은 미군과 일부 한국인만 찾는 동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놀이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성 넘치는 골목들도 여러 생겨났죠. 세계 음식거리, 앤틱 가구거리, 경리단길 같은 로컬 상권, 그리고 남산의 전망이 펼쳐지는 해방촌 언덕길,
서울 중앙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거리까지. 이태원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다채로운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상업화의 파도가 들이닥친 이유가 됐죠. 관광특구 지정 이후 상권이 커지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한때 이태원의 다문화를 이끌던 작은 가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 카페와 대형 술집, 그리고 관광객을 겨냥한 상점들이 채워갔습니다. 겉으로는 더 화려해졌는데 정작 이곳의 다양성을 이루던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잃어간 거죠. 그리고 2022년 10월 할로윈의 밤 참사가 발생합니다.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생긴 압사 사고는 35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태원은 한동안 비극의 장소로 기억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분중사고의 예방과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비극을 사회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남겼죠. 이태원은 조선시대 여행객과 관리들이 머물던 마을에서 시작해 전쟁과 이방인의 공간, 미군기 지역 기지촌, 다문화와 자유의 거리, 관광지와 상업화의 중심지를 거치며 언제나 한국 사회의 경계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거죠. 2020년에 흥행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서로 다른 이유로 사회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이태원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이유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 때문이겠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태원, 하지만 그 근본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태원은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나는 동네이자 한국 안의 작은 지구촌입니다.